자, 오늘의 맞수 한판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2008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부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알루미늄 대표주들이 오늘 좋아요. 이 가운데서 저희는 알루코를 대표 주식으로 잡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맞수 한판 오늘도 이 두 조합 좋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살짝 오늘 컬러를 차분하게 했더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성이. 근데 이제 오늘 염정 팀장께서 장대양봉 복장하고 오신 거 알고 제가 맞췄습니다. 일어설까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늘. 별 말씀은 훨씬 더 아름다우신데. 여자 대화. 네. 로 훈훈하게 시작합니다. 자, 그럼 저희 알루코에 대한 목표가를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두 분 거의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염정 팀장 4,600원, 저희 김진만 팀장은 4,500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이 주식들이 함께 오르게 되는데 먼저 왜 이 가격이 오르는지 염정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지만 한쪽에선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공급 부족 이슈가 있네요. 네, 뭐 시장에서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제 급등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잠재 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알루미늄 가격은 이제 원자재 쪽에서 사실은 뭐 원유라든지 뭐 천연가스, 뭐 여러 가지 뭐 철강가 여러 가지 중에서 알루미늄 가격은 그만큼 얇은 알루미늄이 얇잖아요. 얇은 만큼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대표적인 종목이 뭐 알루코, 뭐 조일알미늄, 뭐 삼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알루미늄 가격은 일단은 뭐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 14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하는데 알루미늄 가격은 LME에서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선물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년,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나와 있다는 수치적인 부분이고 이 알루미늄 가격 급등에 대한 요인은 아무래도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원자재가 전반 뭐 모든 재화가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뭐 공급이 줄게 되고 수요가 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수요는 뭐 전기차라든지 뭐 알루미늄 전반적인 전방 산업에 대한 앞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알루미늄이라든지 원자재 쪽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은 지금 좀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한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아무래도 주요 생산국인 중국에서 지금 중국의 알루미늄 주요 생산 도시가 바이서라는 도시인데 여기가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봉쇄가 됨으로써 이제 공급이 일시적으로 좀 중단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유럽에 또 생산 기지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을 좀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여기에 천연가스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천연가스 가격이 또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좀 불안정 요소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관련주가 급등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루미늄 관련주는 가볍게 움직입니다. 네. 한 번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이 어느 순간 저는 2차 전지 섹터에 넣었거든요. 예,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원래는 이제 소재 쪽에서 알루미늄 관련해서 전기차 쪽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알루미늄 이야기할 때 전기차, 뭐 배터리 쪽에서 사실 약 한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배터리 가격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꼭 필요한 또 요소이기 때문에 더 같이 2차 전지 섹터에 넣었는데 2차 전지 섹터에서 소재 쪽에서 한 번씩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때 이렇게 알루미늄 관련주가 한 번씩 또 움직입니다. 이제 그게 거의 이제 패턴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알루미늄 가격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고가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진 또 않다라는 부분에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사실 좀 접근하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포트폴리오를 세울 때 2차 전지 소재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관련주를 사고 또 이것을 해지하는 의미로 알루미늄 관련주도 함께 편입하고. 알루미늄 관련주는 좀 관심이 좀 오늘 같은 날 사면 안 되고요. 오늘 같은 날 잡는 게 아니고 좀 빠지는 시점이 또 있어요. 좀 관심 없을 때 사놓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유 없이 뭐 오를 때가 있어요. 그땐 또 팔고 나오고.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다라고 좀 저는 볼 수 있겠고 우리가 뭐 알루미늄 관련주, 뭐 구리 관련주 이런 것들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여전히 이제 구리 대장주의 뭐 풍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주가 추이가 뭐 사실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격 역시도 알루미늄 관련주 역시도 어떤 뭐 알루미늄 가격과 거의 뭐 커플링이 되어 있지 않고 한 번씩 그냥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지만 심심할 때 한 번씩 오르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좀 이 움직임이 있지만 또 지금 상승분을 또 다시 한번 좀 다 빼면서 또 오늘 또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런 종목들은 장중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장 초반에 오를 때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차트를 보니까 꼬리가 위로 아래로 네. 뭐 좀 난리가 나 있어요. 차트가 굉장히 어려운 차트죠. 이 정도면.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될지 모르겠는 종목이 사실 알루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아예 그 시장에서 이슈가 사라지면 또 아예 관심이 멀어지면서 소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분간은 괜찮은 이슈가 살아 있는 건가요? 일단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소재 쪽에서 한 번씩 순환매가 나타날 때 한 번씩 갈 수 있는 게 또 알루미늄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매력도는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알루코. 염정팀장. 네. 저희가 앞서 배팅의 순간에서 증권사 직원들이 정말 그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배가 아프다는 네, 많이 말씀. 아파요. 예. 또 안 받으셨어요? 뭐 이제 물론 좀 다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 다른 그래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그럼 저희와 같은 배를 타셨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저희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자, 김지만 팀장님.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알루미늄 관련 주식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여쭤봤더니 저희 김지만 팀장께서는 동원 시스템즈 그리고 염정 팀장께서는 사마 알미늄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어떤 논리로 접근합니까? 네, 사실 다 비슷합니다. 알루코, 하마알미늄, 동원 시스템 다 뭐 사실 이제 뭐 정말로 맞아요. 알루미늄 관련주라고 보기보다는 관련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엮이는 거지 사실 그렇게 크게 그 수혜를 받는다고 하기는 조금 좀 어폐가 좀 있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거고 일단은 그렇군요. 사업 자체의 영업군이 알루미늄의 사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관련주를 편입을 했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알루미늄 박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평가를 후하게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신규 사업을 거의 다 2차 전지 쪽으로 좀 비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기업들은 충분히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도 그 관련 기업들 중에 외형적 성장을 조금씩 하는 기업들의 군에서는 그래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동원 시스템즈 가져와 봤고요. 최근에 이제 1월 7일 정도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기관과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들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조금 작전주가 아니라 그래도 외형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동원 시스템즈를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현재 주가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도 고가 형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목표 매수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고 5일선에서 지금 밑꼬리 먹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진다면은 목표가 단기적으로 한 71,000원이죠. 저는 고가 형성까지는 한 번 정도 갈 것 같다고 보고 이미 밑에서 물량 정도가 많이 대부분의 물량이 밑에 있습니다. 즉 위로 올라가서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위에 저항 때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55,000원 정도 라인까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복수의 네. 관계자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는 개인 지분이 거의 없는데 이게 투자하기에 매력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리스크가 될까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없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시장이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적은 좀 품절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보시면 좋고 보통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될 때 이런 밑에서 있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동반이 되면서 이 부분을 개인 혹은 이제 다른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받게 되면서 물량을 교체할 때 과연 누가 이제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저는 현재 개인의 비중이 없다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나갈 수 있는 개인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먼저 동원 시스템즈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세요.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 매수세가 없다는 거는 개인의 매수세가 동반이 될 때는 오히려 강한 시세를 분출한 후일 때 이제 예. 그 부분이라서
그런 이제 뉘앙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또 그만큼 거래가 적다는 것은 가격 변동성이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가격 변동성이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뭐 거래량도 받쳐주고 있고 이제 이거 예.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그런 이제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군요. 지금 이게 빠른 개인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보다 좀 더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이제 평균 단가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아직 시세 분출 이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먼저 나가는 선도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동원 시스템즈까지 봤습니다. 오늘 저희 이슈를 두 가지 더 하기 때문에 다음 맞수 한판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떴다 비행기 날아라. 어제부터 그 노래 욕심이 있으시네요. 네. 제주항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공주들을 사실 굉장히 미리 좀 봤었어요. 그리고 LCC 관련 항공주들도 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주항공을 오늘 저희는 대표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같이 불러야 되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셔서 제가 그냥 혼자 독창을 하고 네. 있습니다. 두 분은 얼마까지 보실까요? 제주항공 오늘 6.7% 오른 19,850원인데 염정 팀장께서 22,000원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 2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의견을 직접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된다, 안 된다, 혹은 뭐 어떤 개별 이슈로 봐야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M&A 이슈로 수혜주로 보기보다는 지금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만 저는 보고 있고요. LCC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이슈가 오늘도 뉴스가 나왔고 이제 기업 결합 승인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지금 주요 국가들에서 아직도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상승은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서 한 2만 원 선, 뭐 2만 2천 원 선까지는 단기적인 또 고점을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또 주가는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결합에 대한 부분에 수혜주가 단기적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대한항공이 만약에 결합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운수권에 대한 재분배, 어떻게 보면 그 항공 노선에 대한 반납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노선에 대한 반납은 결국은 경쟁국들에 대한 어떤 제재가 들어오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장거리,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 당장 LCC들이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어떤 뭐 항공기라든지 노선을 받기에는 지금은 좀 당장은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가벼운 종목들을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제주항공을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충분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22,000원 선 한두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좀 조정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정 팀장께서는 늘 이 리오프닝 수혜주로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늘 꼽으셨었잖아요. 뭐 안정적인 투자 차원에서 네. 방송에서는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방용은 뭡니까? LCC 마음의 소리. 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제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방송용이고 실전 매매용은 땡땡항공. 뭐죠? 뭐 나머지 LCC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제주항공 말고 또 뭐 있죠?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결국은 다 지금 뭐 LCC 같은 경우 여전히 뭐 대규모 적자 규모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골라도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티웨이 항공. 티웨이항공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주항공의 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김진만 팀장님 이 우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사실 2만 원의 주가를 이야기했던 게 유상증자는 주가가 저점일 때는 못합니다. 이제 고점일 때 하기 가장 좋고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이제는 드디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랐고 거기 추가적으로 해외여행 혹은 이제 국내 여행에 대해서 조금씩 풀리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 유상증자하기 적기입니다.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랐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이 맥점을 찝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하게 된다. 오늘 사실 기업 결합 심사가 있는데 대한항공 관련해서 맞아요. 만약에 이게 워낙 염영팀장에서 설명 잘해줘서 저는 설명할 게 없지만 여기서 이제 분배가 안 이루어지고 사실상 재료 소멸로 끝나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했던 부분은 그 일부 노선을 갖고 오는 건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대감은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그 기대감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그 주요 LCC의 재무 구조는 거의 지금 자본 잠식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유상증자를 하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을 제외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게 자본금 혹은 이제 돈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오늘 기업 결합 심사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 부분은 유상증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 에어부산, 에어부산, 그다음에 에어서울 다 지금 LCC 다 재무 구조가 안 좋습니다.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 재무 지표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차시 적기라고 보여서 피해가 안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안 하기도 힘든 상황, 즉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다고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려가 맞다. 네. 따라서 오늘 투자 의견도 좀 보수적으로 주고 네.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 관련해서 이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합병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이 합병 관련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지분이 있는 진에어,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와 같은 종목들이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하고 있는데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린다면 LCC 관련 주식과 이 대형 항공 주식과 만약에 리오프닝 그리고 오늘 이런 합병 소식으로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좋을지 여쭤봤더니 두 분 모두 대한항공으로 입을 모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염정 팀장님. 네, 대한항공은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맞아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진짜 오픈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대한항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34,000원, 35,000원 선을 지금 상방으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진짜 실제적으로 이제 여객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기존의 35,000원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건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향에 맞게끔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대한항공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물에 대한 어떤 실적에 기반해서 어떤 구간 내에서 박스권 구간 내에서 그래도 잘 지지를 하면서 가고 있다. 충분히 반등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정고점이 35,000원 선은 뚫고 가는 모양새는 어떻게 보면 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근데 얼마나 빨리 오느냐,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림은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오미크론의 정점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뭐 13만 확실할까요? 명씩. 예? 확실한가요? 예, 정점? 아니, 그러니까 네, 너무 아쉬워, 너무 안타까워서. 가장 어두운 네.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7만 명까지 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네. 오미크론의 정점에서 이런 리오프닝 주식을 사는 게 맞다. 아니에요? 정점이 아니라서 아직 확신을 못 하시겠습니까? 진짜 2년여에 걸쳐서 너무 당해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그럼 확신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대한항공이 가장 좋지만 기다림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CJ E&M 안 볼 수가 없죠. 물적 분할을 하면 투자자들이 워낙 원성이 크죠. 그래서 물적 분할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선 반기고 있습니다. 자, CJ E&M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 주식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컨텐츠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물적 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CJ E&M 주식 투자를 할 만한 매력이 생긴 것일까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보류, 김진만 팀장께서는 매수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E&M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예. 다만 이전에 있었던 사례를 봤으면 이게 수급이 분할이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기타 좀 이제 밑에 업체들에게 사실상 이제 뺏겼죠. 왜냐하면 워낙 무거운 기업이기도 하고 CJ E&M 같은 경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제작사가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 꽂힐 수밖에 없는 거고 보시면 이제 대형 배터리 셀 업체랑 비슷한 느낌인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 위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올라도 가장 나중에 오르고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기업이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기업이기에는 조금 너무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괜찮았는데 그동안 이전에 분할 이슈로 정말 하락폭이 깊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전제 하에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E&M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보여주기 적합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그때 매출이 폭발하는 시점이 가장 E&M이 좋아지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크게 매수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도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이제 큰 기업들은 정말 나중에 많이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설사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모아가는 위치에서 보시면 좋고 이 모든 전제는 물적 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물적 분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슈를 보고 이 종목 지금 투자하기에 매력이 있다. 네. 저점이라고 여기고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라는 네. 판단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IR 때 물적 분할한다고 했다가 정말 이제 주가 계속 빠졌거든요. 난리 네, 이 부분이 사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추가 매수도 하심으로써 이제 평균 단가 좀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셔도 좋고 예. 하지만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진행이 이게 만약에 정말 물적 분할을 안 할지는 공시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공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바뀔 수도 충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말이 바뀔 수도 있다고요? 네, 말이 충분히 바뀌어서 왜냐하면 포스코도 최근에 주주 환원책 늘린다 그랬는데 배당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조금 어려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요. 안 돼요. 네. 뭐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 끊고. 네, 이노베이션도 예. 뭐 안 물적 돼요, 안 분할 돼요. 한다 안 한다 했는데 아직 예.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게 믿을 수 있을런지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매수 보류의 의견을 주신 만큼 목표가 14만 2천 원 주셨고요. 김진만 팀장께서는 15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투자하면 안 된다.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예,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하고 싶지 않다. 않다라는 의미고요. CJENM 같은 경우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지금 해소라기보다는 일단 좀 잠재우면서 오늘 이제 갭상승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좀 미리 좀 사두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매도 기회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CJENM은 일단은 절반 이상 매출 구성의 절반 이상이 일단은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한 30-40%가 이제 홈쇼핑, 이제 커머스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 쪽을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좀 구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풀릴지는 또 모르겠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실적 면에서 봤을 때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이 또 약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컨텐츠 업체라든지 지금 이제 OTT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적자 구조에서 흑자로 넘어서는 좀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지 이렇게 너무 조금은 매출액이라든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는 좀 유지되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좀 저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게 주가 역시도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에서는 다소 좀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CJENM 같은 경우 또 한 가지 또 이슈는 또 SM에 대한 지분 인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이야기가 본격화된다거나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한번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단기적인 이렇게 오늘같이 갭상승하면서 호재인 경우는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기존의 가격까지 끌어올리기에는 당분간은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JENM 물적 분할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 광장이 지켜볼 겁니다. 보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CJENM 염정 팀장님은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고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그래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고 15만 원 선까지 보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네, 뭐 짧게 이제, 듣고 뭐 가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맞고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그래서 크게 목표가를 크게 보지 않았던 게 회복 정도에서 마무리 단기적인 시세 분출에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충분히 한 요 정도 이제 사실 지금도 저항대긴 합니다. 지금 매물 저항대긴 한데 요게 그래도 만약에 물적 분할을 안 한다는 기사로 인해서 절반 이상 회복이 된다면은 그래도 단기 저항은 뚫고서 이제 힘이 붙여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양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15만 원 정도 제시드렸던 게 단기 저항은 일단은 물적 분할을 안 한다는 재료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다. 오히려 사실상 하위권 컨텐츠 업체들을 시가총액 낮은 기업들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맞수 한판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